안녕하세요. 연세사랑병원 내과 전문의 황승준입니다. 바야흐로 당뇨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할 정도로 당뇨병 환자의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발병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당뇨가 언제라도 이제 나에게 생길 수 있는 이런 질환임을 의미를 하는데요. 2018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이 약 13.8%, 당뇨병 전 단계인 공복 혈당 장애 유병률은 약 26.9%, 즉 약 948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30대 그 당뇨병 환자가 24만 명 정도, 그다음에 40대 71만 명으로 비교적 젊은 층에서의 이제 당뇨 유병률이 점점 이제 높아지는 이런 추세이고, 30대 성인에서 이미 약 130만 명이 공복 혈당 장애의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이른바 당뇨병 인지율은 30세 이상에서 약 65% 정도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35%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시급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병은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이 잘 걸리는 걸까요? 우선 당뇨병이란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아져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는 이런 질병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음식으로 섭취한 탄수화물은 분해가 되어서 이제 포도당이 되고요. 이 포도당을 이제 우리 몸의 세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인슐린은 그 식후 혈당이 높아지면은 우리 몸의 이제 췌장의 랑게란스샘이라는 곳에서 이제 분비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인슐린의 생성 자체가 둔화가 되거나 세포 및 조직에서 그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이제 소위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요, 이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이 충분히 이용되지 못해서 당뇨병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 요인과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아직도 이 모든 메커니즘이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당뇨병인 경우에는 이제 자녀가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약 30% 가량이고, 한 사람만 당뇨병인 경우에는 약 1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전적 요인만이 당뇨병의 그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 각종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을 하여 그 당뇨병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이제 가설이 지금까지 널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즉, 당뇨병의 유전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령이 높다거나 평소 과식을 많이 해서 이제 비만하시거나 뭐 운동 부족이 있거나 다른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분들, 또 혈당 대사에 연관이 있는 이제 호르몬 수치들의 어떤 이상이 있는 분들, 또는 뭐 최근에 감염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제 스테로이드, 이뇨제, 피임약 같이 이제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기타 어떤 그 고혈압이나 이상 지질혈증 같은 그 기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에게 당뇨병이 더 호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뇨 진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정상적인 혈당은 8시간 공복 상태였을 때 혈장 포도당 수치가 100mg/dL 미만이고요. 75g 경구 포도당 부하 2시간 후에 혈장 포도당 140mg/dL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이제 당뇨병을 진단할 때는 주로 저희들이 이제 4가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약 6.5% 이상인 경우, 또는 8시간 이상 공복 후에 그 혈장 포도당을 측정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126mg/dL 이상인 경우,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75g 경구 포도당 부하 2시간 후에 그 혈장 포도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 또는 이제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죠. 약 다뇨, 다음, 다갈, 뭐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이러한 증상들이 있으면서 아무 때나 그 무작위 혈장 포도당 수치가 200mg/dL 이상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린 앞에 3개, 즉 당화혈색소라든지 공복혈당, 그 식후혈당 3개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은 그 서로 다른 날 검사를 반복을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동시에 시행한 검사에서 2가지 이상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바로 이제 당뇨병을 확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당뇨병을 진단받았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뇨병 치료의 기본 골자는 적절한 혈당 조절에 있습니다. 보통 혈당 조절의 목표는 식전 혈당 80에서 130mg/dL, 식후 2시간 혈당 180mg/dL 미만, 그리고 당화혈색소 6.5% 미만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식사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생활습관 교정 등을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의사들은 환자의 당뇨병 진행 상황과 동반 질환, 재반 의학적인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경구 혈당 강화제의 종류와 용량을 결정을 하고요. 조기에 인슐린 주사를 투여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또한 그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프로그램을 환자분에 맞춰서 개개별로 이제 조절을 하게 되고요. 환자 역시 그 당뇨병이 진단된 직후부터 기타 고혈압이나 어떤 고지혈증 관리 같은 것들이 당연히 이제 수반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분이 이제 생활 습관을 반드시 교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 교정에는 약 복용 시간이라든지 어떤 인슐린 주사 투여 시간 또는 식사 시간이라든지 식사량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지키면서 이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정해진 날짜에 이제 병원을 잘 방문을 하고 그 정기적인 혈당 검사로 당뇨 합병증들을 조기에 발견을 해야 되고요. 그 의사 처방을 받지 않은 약물은 상의 없이 복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주 및 이제 금연,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이제 조절하는 이런 방식들로 노력을 이제 충분히 기울여야지 충분한 당뇨병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 당뇨병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 개론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연세사랑병원 내과 과장 황승준이었습니다. 멘트로 갈 게 없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나?